그래서 이분도 방광 목이 이렇게 높았다고 했었는데 이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개운하기 없어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변이 너무너무 잘 나온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전립선과 배뇨장애를 20년째 진료하고 있는 골드만 비뇨기과의 조종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그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을 받고 저한테 와서 다시 이제 홀미움 레이저 홀랩으로 재수술을 받았던 증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1세 남자분인데 4년 전에 전립선 결찰술을 지방에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여전히 전립선 일부가 방광내로 돌출이 되어 있다. 이거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방광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 혹시 이게 암으로 되는 거 아니냐? 또 방광암과 구분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돌출된 것 자체만 갖고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상의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PSA 검사에서는 0.98이기 때문에 전립선 암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결찰술 시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잔뇨감은 거의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잔뇨감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결찰술에 아마 영향인 것 같은데 요속은 그래도 저한테 평균적으로 홀랩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요속, 최고 요속이 13.9 정도 나와 있고요. 이분을 이제 내시경을 봐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전립선 결찰술을 했던 흔적이 보이죠. 양측엽은 결찰술 때문에 벌어져 있지만 중엽도 좀 커져 있고 내부에 전립선 점막에 결석 성분이 꽤 있습니다. 전립선 점막의 결석 성분은 실제로 배뇨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긴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결찰되어 있던 부분을 레이저로 이렇게 전립선을 건드려 봤더니 결찰 클립이 휘어져 나오죠. 결찰 클립이 전립선 내로 파묻혀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전립선은 다시 안쪽으로 자라오기 때문에 결찰술의 효과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결찰 클립을 제거를 해서 방광 안으로 밀어넣고 요건 이제 다시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끄집어내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홀랩 수술은 결찰사 있는 부분도 레이저로 이제 제거를 끊어내고 선종 자체를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결찰술은 묶어서 전립선을 바깥으로 미는 수술인 반면에 홀랩 수술은 완전히 제거를 해서 비정상적인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수술이고요. 원래 이랬던 전립선이 결찰했던 부분이고 했던 부분을 쳤더니 결찰 클립이 보이고 이건 하나씩 다 빼서 방광으로 밀어넣고 다 꺼내게 되고 수술 이후에 전립선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찰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찰술 제거와 나머지 비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을 완벽하게 홀랩으로는 또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술이고요. 증례고, 수술 전에 이랬던 소변이 수술 후에는 최고 요속이 29.4, 2배 이상 또 빨라졌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의 효과는 결찰술보다는 홀랩 수술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증례고요. 두 번째 증례는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여전히 소변이 시원치 않다. 시작할 때까지 오래 걸린다. 이런 증상 때문에 왔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한 10년간 복용을 하셨고요. 결찰술도 다른 데에서 또 한 4년 전에 시행을 받은 분입니다. 요속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아마 굉장히 컸었던지 소변 보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결찰술 시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광 입구는 열려 있지만 방광 턱이 높아요. 턱이 높으면은 홀미움 레이저는 방광 턱이 높은 사람, 하이 블래더 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결찰술은 턱이 높은 사람을 아래쪽을 결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찰술을 했던 흔적이 보이고 그 부위를 레이저로 쳤더니 또 결찰 클립이 안에 묻혀 있고 그거 제거해서 빼내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또 점막 내에 전립선 내에 결찰 클립이 묻혀 있죠. 그래서 레이저로 치면은 클립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 클립을 하나하나 했던 자리를 찾아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전립선을 제거하고 방광목이 높다고 하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 홀미움 레이저로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이 결찰 클립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분도 방광목이 이렇게 높았다고 했었는데 이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개운하기 없어지고 수술 전후 요속을 보면 시작에서 끝까지 2분 걸렸던 배뇨 시간이 30초 내에 끝나고 최고 요속은 46, 수술 전은 11,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변이 너무너무 잘 나온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수술을 할지는 정말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증례였습니다. 결찰술이 무조건 효과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결찰술을 받고 첫 증례, 두 번째 증례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증상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들도 굉장히 힘든 게 이분이 1년간 좋을 것이냐 뭐 3년간 좋을 것이냐 5년 이상 갈 것이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요는 비교적 좀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반면에 나는 밤에 자주 가요. 낮에 너무 자주 가요. 보고 나도 잔뇨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잔뇨는 많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짧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예측은 못하지만 내가 괴로워하는 주된 증상이 뭐냐에 따라서 시술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는 의사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약물 말고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그 모든 수술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데 다 할 수 있는 데 가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모든 수술에 익숙한 사람을 만나셔서 좀 상의를 충분하게 해보시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후회 없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